아참, 62세 미선 할머니 이야기예요. 거실이 야수 라장이 되던 그 순간 지금도 잊을 수 가없네요. 며느리 울음소리, 아들의 외침, 남편의 침묵, 그리고서 파에 앉아있던 그남 자강태수. 4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자 우리 며느리의 친아버지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대체 언제부터 꼬이기 시작한 걸까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모든 게 시작된 그날로. 안녕하세요, 박미선입니다. 올해 62세예요. 남편 김성우 씨와 결혼한 지 40년이 됐어요. 40년 참 긴 세월이네요. 남편은 67세로 3년 전 대기업 부장직에서 은퇴했어요. 젊은 시절엔 성실 한가장이었고 괜찮은 남편이었죠. 하지만은 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매일 골프장에 가거나 친구들 만나고 집에 있을 땐 소파에 누워 TV만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대화가 사라졌어요. 저녁 함께 먹는 날도 일주, 일에 한 2번 이전부였고 먹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5년 전부터 각방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 코 고는 소리 때문이라고 했지만 솔직히 더 이상 한 침대 쓰리 유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식탁 애아침 차려놓고 남편 불렀어요.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신 문보 다가식 탁으로 왔어요. 마주 앉아 밥 먹었어요. 대화는 없었어요.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오늘 골프가. 가야지. 3시쯤 돌아올 거야.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밥 먹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골프채 챙겼어요. 현관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남은 건 정막뿐이었어요. 설거지하며 창밖 바라봤어요. 봄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신연스러웠어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문득 그런 생각 들었어요. 62세 이제 남은 게 뭘까? 그냥 이렇게 남편 뒷바라 지하 다니고 가는 게 전부일까? 손잡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통은 또 얼마만인지. 사랑한다는 말은 결혼 초부터 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이었어요. 주말이면 아들 부부가 찾아왔어요. 35세야 들준호와 며느리 지혜,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예요.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어요. 시어머니인 저를 잘 따랐고 친정어머니처럼 대해줬어요. 어머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며느리 감을 얻어요. 저는 괜찮다며 웃어넘겼어요. 괜찮을 리 없었지만 며느리에게 소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 영자한테서 전화 왔어요. 미선아, 나 요즘 등산동 호에 다니는 데 너무 좋아. 너도 같이 다닐래? 등산 동호회? 응, 시니어 모임이야.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여섬해주 등 산하고 친목 도모하는 거지.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어차피 집에 있어도 할 일 없었으니까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친구랑 등산 동호회 다니려고 하는데. 그래, 알아서 해. 역시 아무 관심한 대답이었어요. 고개도 들지 않고 TV만 봤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등산복 챙겼어요. 영자와 북한 산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도착하니 이미스 물명정도 모여 있었어요. 5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어요. 회장님이라는 분이 간단 희인사하고 출발했어요. 천천히 산 올랐어요. 영자가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했지만 솔직히 잘 들리지 않았어요. 숨이 차올랐기 때문이에요. 운동한 지 너무 오래됐구나 싶었어요. 중간쯤 올라갔을 떼바위에 앉아 잠시 쉬었어요. 영자는 먼저 올라가라고 했어요. 혼자 앉아 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고개 들어보니 6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성 서 있었어요. 단정한 등산 복차림의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체력이 약해서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옆에 앉았어요. 저도 오늘 처음 왔어요. 같이 쉬었다 올라갈까요? 처음 본 사람인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잠시 앉아 숨 고르며 이야기 나눴어요. 그도 최근에 동호회가 입했다고 했어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라고. 나랑 똑같네 속으로 생각하며 고개 끄덕였어요. 다시 산 올랐어요. 그 남성이 옆에서 천히 걸어줬어요. 덕분에 무리하지 않고 산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정상에서도 시락 먹을 때 자연스럽게 옆에 앉게 됐었어요. 고향 어디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이에요. 저도 수원인데요. 순간 반가웠어요. 같은 고향이라니. 대화 이어졌어요. 어느 동네냐 고물었더니 놀랍게도 같은 동네였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물었더니 더 놀라웠어요. 수원고등학교요. 어머, 저도 그 학교 나왔는데요. 서로 바라봤어요. 뭔가 익숙한 얼굴 같았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 안 났어요. 혹시 몇 학번이세요? 77학번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도 77학번이었어요. 같은 학년이라니. 이름이 혹시 그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저도 그 이 얼굴 자세히 봤어요. 45년새 월을 넣었지만 눈매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눈동자, 17살 때 매일 보던 그 눈동자. 혹시 강태수? 내 가방 미선이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45년 만에 재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서로 좋아했어요. 방과 후 학교 뒷문에서 몰래 만나기도 했고 주말이면 동네 공원같이 걸었어요. 하지만 고3 올라가기 직 전 그의 집안 이갑자기 파산했어요. 아버지 사업부도나 서가족 뿔뿔이 흩어졌어요. 태수는 어느 날 갑자기 전학 가고 연락 끊겼어요. 그렇게 45년 흘렀어요. 하산 길내내 이야기나 놓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태수는 서울 올라와 대학 나오고 회사 다니다 5년 전은 퇴했다고 했어요. 결혼도 했고 딸 하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제 이야기 했어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며느리 얻었다고, 남편 회사원이었는데 은퇴했다고,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못했어요. 결혼 생활 어떤지, 행복한지, 외로운지. 그런 이야기는 45년 만에 만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산다 내려왔을 때 입구에서 잠시 섰어요. 다음 주도 오실 거예요? 태수가 물었어요. 네, 올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2세 나이에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어요. 집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 고개도 안 돌렸어요. 방 들어와 거울 봤어요. 제 얼굴에 미소 번져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웃어봤던가? 스스로 놀라웠어요. 휴대폰 보니 영자에게 서문자 와 있었어요. 오늘 재밌었지? 다음 주도 가자. 답장 보냈어요. 꼭 갈게. 침대에 누워 천장 바라봤어요. 강태수. 4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이름. 17살 때 좋아했던 그 사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가슴 계속 두근거렸어요. 다음 주 토요일 기다려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인 생완전이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리고 그가 며느리 친아버지일 줄은 일주일 길게만 느껴졌어요. 시계 잡고 확인하고 토요일만 기다렸어요. 이런 기분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 골랐어요.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 입어보는 제모 숨나 설었어요. 62세 기온 여자 가무슨 짓 하는 건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북한산 입구 도착했을 때 태수 씨 먼저 와 있었어요. 저 보자 미소 지었어요. 심장 뛰었어요. 등산 시작했어요. 지난주보다 덜 힘들었어요. 태수 씨가 옆에서 천천히 걸어줬기 때문이에요. 자연스럽게나 란이 올랐어요. 가끔 손수 쳤어요. 그럴 때마다 전기통하는 것 같았어요. 정상에 에올라 도시락 먹을 때 태수 씨 물었어요. 혹시 등산 후에 커피 한잔 할까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하산 후 근처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밖으로 사람들 오가는 게 보였어요.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주변 살폈어요. 대화 시작됐어요. 태수 씨가 먼저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행복하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다고, 평범하게 산다고. 하지만 태수 씨는 제 눈 똑바로 보며다 시물었어요. 정말요? 행복하세요. 입 열리지 않았어요. 거짓말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 천천히 저었어요. 태수 씨 또한 숨 쉬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자기 이야기. 아내 당뇨 있어서 건강 안 좋다고, 성격 예민해졌다고, 10년 전부터 방 쓴다고. 저도 제 이야기 꺼냈어요. 남편은 퇴 후 더 멀어졌다고, 대화 없다고, 우리 도각방 쓴 지 5년이라고. 테이블 위로 태수 씨 손이 살짝 제 손 스쳤어요. 순간 숨 멎었어요. 재빨리 손 뗐지만 그 온 기올에 남았어요. 카페나 오며 태수 씨 제안했어요. 미선 씨, 다음 주에 동호회 말고 우리도 이서북 한산 갈까요? 가슴 쿵 내려앉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입은 다른 말했어요. 네, 좋아요. 집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등산 간다고.
남편 역시고 개들지 않고 그래 한마디뿐이었어요. 그날 밤 태수 씨에게 서문자 왔어요. 오늘 커피 마셔서 좋았어요. 다음 주 수요 이렇대요. 손 떨렸어요. 한참 망설이 답장 보냈어요. 좋아요. 일주일 내내 그 생각뿐이었어요. 설거지하다가도 빨래 개다 가둬문 등미소 지어졌어요. 남편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 없었어요. 수요일 아침 남편 골프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에게도 호의 친구들 이랑 등산 간 다고 거짓말했어요. 처음 하는 거짓말이었어요. 이상하게 너무 쉽게 나왔어요. 북한산 입구에서 태수 씨 만났어요. 평일이라 사람 많지 않았어요. 조용한 코스 선택했어요. 산 오르며 이야기 나눴어요. 17살 때 이야기, 학교 뒷문에서 몰래 만났던 일, 공원갓 이걸었던 일. 그 시절 쉬 돌아간 것 같았어요. 등산가가 파른 곳에서 태수 씨지 손잡았어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손잡은 순간 심장 터질 것 같았어요. 평평 한 곳 올라왔지만 태수 씨 손 놓지 않았어요. 저도 놓지 않았어요. 정상에서 바람 불어 와제 머리카락 흩날렸어요. 태수 씨가 부드럽게 머리 카락 귀 뒤로 넘겨줬어요. 그 손길 뺨 스쳤을 때 얼굴 화끈거렸어요. 하산 후 태수 씨 말했어요. 우리 학교 가볼까요? 45년 만에 찾은 그곳. 담장 새로 지어졌지만 뒷문 골목은 그대로였어요. 그곳선이 17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여기서 내가 처음 고백했었지. 태수 씨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갑작스러웠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도 그를 껴안았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떨어졌을 때 아무 말 못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날 이후 문자 오갔어요. 매일 아침 잘 잤어요로 시작해서 밤 잘 자요로 끝나더요. 남편 몰래 휴대폰 보며미 소짓는 제목 숨나 설었어요. 사흘 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강공원 저녁 시간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들킬까봐 주변계 속 살폈어요. 어두운 벤치에 앉았어요. 태수 씨 제 손 잡았어요. 이번엔 망설임 없이 저도 꼭 잡았어요. 미선아, 너 생각에 잠 못 자. 심장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도요. 근데 우리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 감정 어떻게? 태수 씨 제 얼굴 돌려 바라봤어요. 가로 등불빛 아래 그의 눈동자 보였어요. 그리고 제게 키스했어요. 짧았지만 강렬했어요. 떨어지며 눈물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계속으로 되뇌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한참 그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헤어지기 전 태수 시물었어요. 미선아, 우리 하루만 여행 갈까?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만. 정신 번쩍 들었어요. 여행? 우리가 고개 저었어요. 안 돼요. 우린 둘 다. 알아. 근데 하루만, 딱 하루만. 그리고 정리하자. 일주일 고민했어요. 거울 볼 때마다 낯선 여자 보였어요. 이 여자 가정말 나일까? 40년한 남자 아내로 살아온 박미선이. 하지만 결국 답장 보냈어요. 네. 수요일 아침 일찍 집 나섰어요. 남편 골프 모임 있는 날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속초온 청간다 고거짓말했어요. 남편 여느 때처럼 고개 들지 않고 그래 조심해. 한마디뿐이었어요. 짐싸 몇 손 떨렸어요. 거울 속 제 얼굴 보며 생각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62세 기혼 여자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태수 시차에 올라탔어요. 강릉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그가 제 손 잡았어요. 꼭 잡았어요. 휴게소 잠시 멈췄을 때 물었어요. 돌아갈까요? 고개 저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오늘 하루만 우리 거예요. 오후 3시쯤 강릉 오션뷰 펜션 도착했어요. 체크인 할 때 가슴 두근거렸어요. 부부 아닌 게 티날까봐 방문 열차창 밖푸른 바다 펼쳐졌어요. 짐 풀고 해변으로 나갔어요. 손잡고 모래 사장 걸었어요. 서울에선 할 수 없었던 자유로움이라. 파도 밀려와 발 적셨어요. 웃음 났어요. 이렇게 웃어 본 게 얼마만인지. 바위에 앉아 노을 봤어요. 하늘 불개물 들었어요. 태수 씨 제 손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선아, 사랑해.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대답 대신 그에게 키스했어요. 파도 소리 마누리 감쌌어요. 횟집에서 저녁 먹었어요. 소주 마셨어요. 취기 오르자 더 솔직해졌어요. 남편 과손잡 아본 개언제 인지기어간 난다고 말했어요. 태수 씨도 고백했어요. 아내와 각방 쓴 지 10년 사실 상남남이라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네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늘만큼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야. 펜션 돌아와 테라스에서 와인 마셨어요.
별보며 태수씨 속삭였어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방 안 들어왔어요. 마주 서 있는 우리. 침묵 흘렀어요. 긴 침묵. 그가 먼저 다가왔어요. 미선아. 그의 입술 제 입술에 닿았어요. 이번엔 망설임 없었어요. 옷 하나씩 벗겨졌어요.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떨려요. 제가 속삭였어요. 나도 근데 행복해. 주름 진 손 끝사로 얼굴 더듬었어요. 62세와 65세의 떨림이었어요. 창 박파도 소리만 방채웠어요.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땜은 등남편 얼굴 스쳐 지나가더요. 죄책감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사라졌어요. 지금 순간만큼은 그저 한 여자로 살고 싶었어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주름투성인데요. 내 눈엔 그래. 여전히 17살 때 그 미선이야. 눈물 났어요. 이런 말 들어본 게 얼마만지. 그를 더 세게 껴안았어요. 새벽 4시 잠에서 깼어요. 옆에서 자는 그 보며 눈물 흘렀어요. 나 지금 뭐 한 거지? 40년 결혼 생활을. 태수 씨도 눈 떴어요. 왜 울어? 무서워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근데 후회는 안 해. 그가 저를 껴안았어요. 나도 후회는 안 해요. 근데 무서워요. 새벽 5시 반 해변으로나 가일 출봤어요. 수평 선 너머 붉은 태양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끝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태수 씨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생각해봐야죠. 계속 만날까? 비밀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엇이 정답인지 몰랐어요. 서울 돌아왔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남편 소파에서 TV 보고 있었어요. 잘 다녀왔어? 응. 눈 마주치지 못했어요. 남편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방 들어와 거울 봤어요. 거울 속여자 낯설었어요. 이 여자 가정말 나일까? 40년 한 남자 아내로 살아온 박미선이 태수 씨에게 서문자 왔어요. 집 잘 도착했어? 보고 싶어. 손 떨렸어요. 답장 보냈어요. 나도.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어요. 낮 시간 조용한 카페나 사람 없는 공원에서 항상 주변 살폈어요. 아는 사람 마주칠까봐 한 번은 정말하는 얼굴 멀리서 봤어요. 동네 아줌마였어요.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걸었어요. 가슴 쿵쾅거렸어요. 한 달 후 다시 모텔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덜 떨렸어요. 익숙해진 관계였어요. 침대에 누워 태수 씨물었어요. 우리 이혼하고 재혼할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 나이의 자식들은 근데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것도 답 찾지 못했어요. 주말마다 아들부 찾아왔어요. 며느리 지혜는 항상 밝았어요. 어느 날 제 휴대폰 보다가 아들 들어올 뻔했어요.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님, 좀 표정 밝아지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가 봐. 둘러댔어요.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우리 아빠 요즘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혹시 아빠 같은 분 주변에 안 계세요? 얼굴 화끈거렸어요. 한번 알아볼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설마 내간의 아빠랑.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3달 흘렀어요. 어느 토요일 며느리에게서 전화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집에서 저녁 드세요. 깜짝 손님도 있어요. 누군데? 와서 보세요. 좋은 분이에요. 그렇게 운명의 날 다가왔어요. 토요일 저녁 남편과 함께 며느리 집 도착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서는데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 친정아버지 오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가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실로 들어섰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 강태수. 세상 멈췄어요. 그도 저 봤어요. 얼굴 새하얘졌어요. 제 손에서 강 떨어졌어요. 컵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들렸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남편이 제 팔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 가오리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두 분 아는 사이세요? 아니. 목소리 떨렸어요. 태수 씨도 고개 저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눈치챘어요. 분명히 아는 사이시죠? 표정 너무 이상하세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 알림 울렸어요. 며느리 가우연히 화면 봤어요. 보고 싶어. 태수 씨 이름이었어요. 며느리 얼굴 굳었어요. 손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지혜야 이건? 아빠, 설마 어머님이랑? 태수 씨 고개 숙였어요. 며느리가 눈물 터뜨렸어요. 진짜예요? 정말? 지혜야 미안하다.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도 일어섰어요. 뭔 소리야 지금? 며느리 가울면서 말했어요. 아빠가 외도해요.
그것도 우리 시어머니랑.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으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무릎 꿇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태수 씨도 무릎 꿇었어요. 나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며느리 가울며 소리쳤어요.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빠가 이제 와서 우리 가족한테 이러 쉬면 어떡해요? 남편 이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 실망과 분노 섞인 눈빛. 집 가자. 남편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현관 문 열고 나갔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따라 나왔어요. 뒤에서 며느리 울음 소리 들렸어요. 집 돌아왔을 때 남편 한마디도 안 했어요. 며칠 동안 침묵만 흘렀어요. 밥 차려 놔도 먹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있지만 공기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남편 짐 싸. 당분간 친구 집에 있겠어?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현관 문 닫혔어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어요. 아들도 연락 끊었어요. 전화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 보내도 읽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들었어요. 태수 씨와 내도 모든 걸 알게 됐어요. 며느리 지혜가 엄마에게 전화했다고 해요. 아내는 이혼하겠다고 했대요. 태수 씨는 집에서 쫓겨나 원룸으로 이샀다고 문자로 알려와둬요. 저는 태수 씨에게 문자 보냈어요.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우리 때문에 다 망가졌어요. 태수 씨 답장했어요. 알아, 미안해. 그렇게 한 달을 넣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였어요. 남편 두 아들도 며느리 없는 집. 전화벨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거울 볼 때마다 죄책감에 눈물 났어요.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며느리 울음소리 자꾸 들렸어요. 아들 외침이 귀에 맴돌았어요. 설거지하고 날개를 떨어뜨렸어요. 산산조각 났어요. 주저앉아 울었어요. 바닥에 흩어 진조각들쳐 럼제 인생도 산산조각 난 것 같았어요. 밤에 잠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강릉 바다가 떠올랐어요. 붉은 노을, 파도 소리, 그의 품,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의 폐허.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어요. 한 달 후 태수 씨에게 서문자 왔어요. 한 번 만나자. 제발 마지막이야. 손가락 떨렸어요. 거절해야 했어요. 하지만 나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강공원 내일 3시. 답장 보냈어요. 다음 날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멀리서 태수 씨 걸어왔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바람만 불었어요. 태수 씨가 먼저 입 열었어요. 미선아, 이혼했어. 뭐라고요? 아내랑 합의 이혼했어. 지혜한테 도용 서구했어.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나자. 재혼하자. 고개 저었어요. 눈물 흘렀어요. 안 돼요. 전 이혼 못해요. 왜? 남편 불랑도사실상 끝난 거 아니야? 아들이 며느리가. 제가 그 애한테 어떻게 해요? 태수 씨 제 손 잡았어요. 그럼 나는 너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손뿌리 쳤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전 못해요. 사랑한다며?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잖아. 사랑해요. 지금도. 근데 그게 다 아니잖아요. 태수 씨 고개 떨구었어요. 한숨 쉬었어요. 그럼 우리 끝이야? 고개 끄덕였어요. 끝내야 해요. 후회 안 해?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해요. 당연히 해요. 매일 해요. 근데 계속할 순 없어요. 태수 씨가 마지막으로 저를 껴안았어요. 세게 껴안았어요. 사랑했어. 45년 전에도 지금도 저도 그를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나도 평생 사랑할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떨어졌어요. 태수 씨 일어섰어요. 행복해. 제발 당신도요.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뒷모습 봤어요.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 저도 눈물 닦고 일어섰어요.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각자의 길로 돌아갔어요. 1년 흘렀어요. 남편은 석 달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 희각방석고 대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사실 상남으로 사는 부부였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들과는 조금씩 관계 회복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한 달에 한 번쯤 찾아왔어요. 말 많지 않았지만 밥은 함께 먹었어요. 며느리 지혜는 결국 이혼했어요. 남편 과제 아들과 아버지 일로 받은 충 경너무 컸다고 해요. 제 탓이었어요. 제가 그의 가정 망쳤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등산 가지 않았다면, 만약 태수 씨 만나지 않았다면,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니,
후회하면서 동시에 그리워해요. 어느 날 병원 갔어요. 정기 검진 때문이었어요. 복도 걷는데 익숙한 뒷모습 보였어요. 심장 뛰었어요. 강태수. 그도 접었어요. 복도 끝에 서울이는 멈춰섰어요. 몇 초 침묵.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요. 당신은? 나도 그냥. 더 이상 할 말 없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 분랑은? 함께 살아요. 그냥 함께 살아요. 그렇구나. 또 침묵 흘렀어요. 그가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었어. 그때 저도 웃었어요. 네, 행복했어요. 잘 살아, 미선아. 당신도요. 그가 고개 숙이고 지나갔어요. 저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 시절 떠올려요. 붉은 강릉 바닷가, 파도 소리, 그의 비애품, 62세에 처음 느낀 설렘. 하지만 동시에 무너진 모든 것들도 떠올라요. 며느리 눈물, 아들 실망, 남편 침묵, 그리고 혼자 남은 태수 씨. 사랑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가족도, 책임도, 그것들도 사랑이 한 형태였어. 저는 선택했고 그대가 치렀어요. 그는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하지만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늦은 사랑은 아름다웠지 만그만큼 대 가도 컸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나는 걸 배워둬요. 오늘도 설거지하며 창밖 바라봐요. 어디선가 그도 똑같이 창밖 보고 있을까요? 우리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어요. 해피엔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실했어요. 글쎄, 우리 나이 든 분들께 사랑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들 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 번의 선택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 마음 졸이지 말고 천천 희걸어 가세요. 그 개우리 인생의 평화이요.